환율 폭등이라 1430원이라 달러도 엔화도 판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은 아마 굉장히 크게 사실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 말은 달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엔화도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원화는 비상계엄의 어떤 상처가 있는 데다가 탄핵 정국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약세가 더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거주자 달러 예금 잔액 추이입니다. 2024년 11월에 826억 3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억 1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9월을 보십시오. 9월을 보면 858억 4천만 달러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0억 달러 가까이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두 달 연속 9월에 858억 4천만 달러가 10월에 827억 4천만 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11월에는 826억 3천만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많이 팔죠. 이게 보면 2021년 829억 6천만 달러보다 줄었어요. 물론 2022년 953억 8천만 달러보다는 낮지만요. 분명한 것은 달러를 팔고 있는 거 맞죠. 확실히 달러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엔화도 팔고 있습니다. 엔화는 좀 많이 팔았어요. 지금 지난 9월만 하더라도 103억 4천만 달러의 엔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는 93억 7천만 달러의 엔화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0억 달러는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달 연속이에요. 10월에도 팔고 11월에도 팔고. 그래서 2023년 97억 달러보다 적어졌습니다. 물론 엔화가 과거보다는 많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보다는 지금 52억 5천만 달러가 2021년이니까 그때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엔화도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로화도 파냐고요? 유로화도 팝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2024년 11월을 보면 41억 4천만 달러, 10월에 41억 8천만 달러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4천만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 가집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보면 유로화가 적어도 34억 달러에서 많게는 60억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58억 달러가 2023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41억 4천만 달러. 유로화는 굉장히 적게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고 달러 패권이 워낙 세니까 달러를 많이 가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로화는 원체 적게 갖고 있는 데다가 이번 11월, 12월을 거쳐서 아마 계속 유로화도 팔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기업이 많이 팝니다. 기업도 두 달 연속 팔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요, 수출하고 나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수출하고 나면 엔화가 들어오잖아요. 유로화도 들어오죠. 계속 쟁여왔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쟁였어요. 9월 달에는 887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10월 달엔 좀 줄어서 842억 8천만 달러. 11월 달에는 839억 5천만 달러. 전월 대비하면 3억 3천만 달러가 줄었고요. 9월까지 대비를 해보면 적어도 5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예, 기업도 달러도 팔고 엔화도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안 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위기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위기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팔고 놔두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높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도 돈이 말라가잖아요. 돈이 말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기업도 팔고요. 기업은요 2022년에 961억 달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개인은요. 개인도 팝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전월 대비해 보면 개인도 2억 1천만 달러를 줄였습니다. 9월 달에 153억 2천만 달러가 10월에 146억 9천만 달러 그리고 11월에는 144억 10억 달러가량 줄어가는 거죠. 두 달 사이에 144억 8천만 달러니까 많이 갖고 있을 때가 2020년 굉장히 위기 때예요. 그때는 198억 1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팔겠다는 뜻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보면요. 고점이에요.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이 점점 달러 예금이 외화 예금이 엔화 예금이 계속 줄어요. 실제로도 보면요. 지금 10월하고 1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주자 외화 예금이 5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989억 7천만 달러가 984억 3천만 달러가 됐으니까 외화가 많이 줄었죠. 그만큼 환율이 고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덜 팔았잖아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10월에 1,040억 7천만 달러가 전체 우리 거주자 외화예금이에요. 이것은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서 가지고 있는 돈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함하는데 1,040억 7천만 달러가 됐던 것이 떨어져서 지금은 984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60억 달러 가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60억 달러 가량. 그 정도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2022년에 가장 많이 우리가 거주자 외화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1,109억 8천만 달러.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2023년에도 1,038억 8천만 달러. 이게 지난 9월에 1,040억 7천만 달러가 되니까 아니 거주자 외화예금이 많이 쌓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죠. 이게 환율이 그만큼 고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과거보다 여전히 지금은 많습니다. 2018년 744억 6천만 달러 대비해 보면 적어도 240억 달러가 많으니까 여전히 거주자 외화예금은 많아요. 그렇지만 환율이 점점 11월보다는 12월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12월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계속 쟁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방 거주자 외화예금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왜 다행이냐. 거주자 외화예금이라는 게 여러분 제2의 외환보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 플러스 거주자 외화예금도 제2의 외환보유고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씩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도 팔고 엔화도 파는 시점을 보면 빠져나갈 때는 또 인정사정 없이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에 889억 6천만 달러까지 빠져나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진짜 걱정하지 않고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달러와 엔화는 현재로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는 구조를 저는 가져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되지만 시장을 보면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달러를 가끔 팝니다. 많이 팔지는 않지만 달러를 가끔 팝니다. 팔아야 되니까. 제가 항상 분할 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를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달러를 10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벌써 3덩어리를 팔았습니다. 3덩어리. 그러니까 10분의 3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10분의 3을. 저는 앞으로도 말입니다. 달러는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달러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달러를 팔아가면서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는요. 달러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화는 아직은 팔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